하나둘씩 토너먼트 진출팀이 가려지는 5차전.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조별리그의 양상. 베트남에게 충격적인 무승부를 당한 적이 있던 브라질이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왔다. 베트남을 상대로 총공격을 시도했던 브라질이 전반 22분 만에 선제 득점을 터뜨렸다. 가린샤의 슈팅의 역동작에 걸린 골키퍼를 앞에 두고 호나우두가 골을 넣었다. 득점 엔진의 예열을 마친 호나우두는 카푸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내며 순식간에 멀티 득점을 성공시켰다. 베트남의 수비 라인은 브라질이 갖고 나온 사자 같은 위협에 뒤로 낮아빠지고 만 것이다.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2골 차가 났다는 것은 아직도 추가 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다시 가린샤가 차지하던 오른쪽 공간에서 반대편에서 공을 기다리던 펠레까지 단 2번의 패스만으로 연계가 이어지면서 펠레의 득점포도 가동되었다. 전반전에만 3골을 넣은 브라질이었지만 2차전의 울분은 아직도 다 풀리지 않았던 것일까. 브라질 선수들은 라커룸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베트남 선수들에게 쌈바리듬의 정수를 보여주며 결국은 4번째 득점까지 성공시켰다. 호나우두와 펠레에 이어 가린샤까지 득점에 성공하면서 브라질의 페스티벌은 더욱더 열기를 더해갔다. 그나마 후반전에는 전반전보다는 훨씬 잠잠했던 브라질이었지만 이미 베트남 선수들의 멘탈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였고 가린샤의 확인 사살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2차전에서의 이변을 몇 배로 돌려줘버린 브라질이었다. 베트남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양팀. 오늘 패배를 하는 팀은 조별리그 탈락을 확정짓게 되는 상황. 그러한 절체절명의 핀치 상황에서 베다트 무리키가 코소보의 영웅이자 메시아가 되었다. 상대방의 클리어링 미스를 베리샤가 탈취해냈고 무리키의 위치가 살짝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지만 코소보를 기사회생시켜주는 엄청난 득점을 터뜨리며 탄자니아를 격추시켰다. 이로써 탄자니아 초원의 전사들은 2위 자리를 넘볼 수 없게 되며 사실상의 조별리그 탈락을 확정짓게 되었다. 호주와의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스코틀랜드. 4차전에서의 무승부가 스카치 전사들의 발목을 붙잡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스코틀랜드 선수들은 톱시드라는 자존심을 지켜낼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앤디 로버트슨이 올려준 코너킥이 호주의 수비에 막혀서 박스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왔지만 스티븐 오도넬이 벼락같은 중거리포를 때려박으면서 사커루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려주었다. 윈백들의 활약에 자존심이 상해버린 다이나믹 듀. 4차전에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던 데니스 레이가 발글리시의 컵백을 잘 이어받을 수 있게 위치 선정을 기가 막히게 가져가며 스코틀랜드의 2번째 득점을 뽑아냈다. 복싱 글러브를 끼고 있던 사커루의 자세는 강력한 펀치 2방을 맞고 휘청휘청 거리기 시작했다. 휘청거리던 호주의 조직력은 결국 스튜어트 암스트롱에게 넓은 공간을 내줘버렸고 암스트롱이 내어준 패스를 발글리시가 이어받아 정확한 인스텝 슈팅으로 호주 대륙의 사커루를 3방의 펀치로 녹다운시켜버렸다. 이미 4차전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확정지은 브루나이.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던 브루나이를 치킨런 우간다가 상대하게 되었다. 우간다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야지만 호주를 뒤따라갈 수 있었다. 알랑어 켈로가 치킨런의 빠른 다리를 이용하여 전반 22분경에 선제 득점을 이루어냈다. 물론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져버린 호주와의 득실차를 따라잡기 위해선 득점을 멈출 수가 없었던 우간다였지만 말이다. 그러나 잃을 게 없던 브루나이는 단숨에 우간다를 상대로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불운했던 브루나이의 조별리그 상황. 하지만 5차전에서 물귀신처럼 우간다를 끌어내리며 승점 1점을 따낸 브루나이였다. 일찌감치 선두자리에 세기를 박아버린 무적함대. 캄보디아에게는 아직까지 부룬디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캄보디아를 방해꾼으로조차 여기지 않던 무적함대의 오만함의 근거가 실력이다 보니 실력으로 증명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것. 안토니오 디스테파노는 전반전 11분 만에 앙코르 사원의 높은 기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였다. 무기력하게 상대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던 캄보디아. 결국엔 라울 곤잘레스의 깔끔한 마무리가 터져나오면서
캄보디아의 성실한 기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반면 스페인은 전승을 거두며 무적함대라는 이름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줬다. 파나마를 상대로 승리를 따올 수만 있다면 다음 라운드 상대인 캄보디아와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되는 부룬디. 파나마 선수들은 부룬디의 승리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했지만 월드컵 첫 출전의 행운이 발휘돼서였을까 마이크 트레저의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승리의 여신은 부룬디의 손을 들어주었다. 1차전에서의 참담함을 극복한 부룬디는 달콤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다. 바람 빠진 전차군단이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어낸 독일. 물론 아직까지는 탈락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했지만 독일 선수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랬던 것일까? 에콰도르의 캡틴인 안토니오 발렌시아가 독일 수비에게 페이크를 걸어주며 얼리 크로스를 성공시켰고 필리페 카이세도가 높은 키를 활용하여 노이어라는 장갑 전차를 뚫어냈다. 에콰도르라는 지뢰를 밟아버린 독일 선수들은 뒤늦게라도 긴장감이라는 감정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역시는 역시인 것인가. 갈색 폭격기 게르트 밀러가 엄청난 볼터치를 보여주며 에콰도르에게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도미니카 공화국과 승점이 동일했던 에콰도르는 톱시드 국가인 독일에게 무승부라도 따와야만 다음 라운드에서 승부를 걸 수가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에콰도르는 독일에게 수비적으로 나오다가도 자신들이 역습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격 시퀀스에서는 모든 체력을 갈아넣으며 기회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이대로 승점을 드랍해버리면 독일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갈색 폭격기는 에콰도르에게 승리를 빼앗길 생각이 없어 보였다. 물론 무승부 이상의 결과는 내지 못했지만 말이다. 케냐에게도 도미니카 공화국에게도 반드시 승점 3점을 따내와야 하는 크리티컬한 매치. 이전까지 치러졌던 조별리그 경기들을 종합해보면 도미니카 공화국의 승리 확률이 조금은 우세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케냐의 에이스로 군림하던 마이클 올룽가가 도미니카 공화국의 방어벽을 깨부숴버렸다. 마시카의 로빙 패스를 안정적이게 슈팅으로 완료시켜버린 올룽가. 마시카와 올룽가의 콤비네이션은 전반 20분에도 완벽한 합을 보여줌으로써 도미니카 공화국을 불구덩이로 밀어넣어버렸다. 멀티득점에 성공한 올룽가는 케냐의 승리를 확신하듯이 여유만만한 세레머니를 뽐냈다. 한번 무너져버린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비벽은 공들인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 듬직한 황소처럼 상대를 압박하던 빅터 와냐마가 모르셀에게 압박을 가하며 공을 뺏어왔고 결국 왼쪽 사이드로 뛰어들어가던 루이니에게 퍼펙트한 도움을 건네주었다. 스코어가 3골 차로 벌어지자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들의 표정엔 먹구름만이 들이우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하인츠 모르셀이 결국은 만회 골을 넣었지만 본인이 저질렀던 실수에 비해 한참 모자른 활약이었다. 케냐에게 골을 헌납했던 그 실수보다 말이다. 헝가리에게 복수열전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상대는 비교적 수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스리랑카.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토너먼트에 대한 확률이 살아있는 스리랑카였지만 포르투갈을 상대로는 어림도 없었다. 제자리 점프 능력마저도 월드클래스급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새처럼 날아서 벌처럼 슈팅을 쏘자 스리랑카의 골문이 쉽게 열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포르투갈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나 싶었다. 하지만 엄청난 변수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포르투갈 센터백인 카르발료가 무리한 백태클을 시도함으로써 레드카드를 받아버린 것이다. 물론 한 명의 선수가 더 뛰던 스리랑카를 손쉽게 막아내던 포르투갈이었지만 그들이 바랬던 다득점 경기는 나오지 못했다. 후반 40분에 터진 에우제비우의 득점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던 포르투갈. 그렇게 포르투갈의 승리로 무난하게 경기를 매듭짓나 싶었던 찰나. 후반 인저리 타임, 스리랑카의 데실바가 만회 득점을 터뜨리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쫄깃한 분위기를 조성해낸 것이다. 결국엔 포르투갈이 승리를 가져갔지만 그들의 조직력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직도 많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1차전에서 톱시드 국가인 포르투갈을 잡아냈다는 메리트를 바람처럼 날려버린 헝가리.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승점상으로는 토너먼트 진출이 유력하긴 하였다. 전반 28분 오른쪽으로 활개치던 로잉레드가 IT의 사이드라인을 허물어버리면서 가운데 달려들어가던 칼마르에게 패스를 건네주었다. 5경기에서 4개의 득점을 성공해낸 칼마르는 헝가리 선수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득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똑같은 패턴으로 IT를 공략해낸 헝가리. 이번엔 중앙으로 달려들어오던 아담 셀러이가 주자크의 컷백을 잘 받아내면서 순식간에 스코어를 2점 차로 벌려놓은 것이다. IT의 탈출로는 그렇게 점점 닫혀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조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IT 선수들의 노력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빛을 발했다. 에떼엔느가 올려준 크로스를 더켄스 나진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미첼에게 머리로 패스를 내준 것이 효과를 발휘하였다. 미첼의 만회 득점으로 기세가 살아나기 시작한 IT. 헝가리는 죽기 살기로 IT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기나긴 인저리 타임은 헝가리에게 독화살이 되어 그들의 살갗을 파고 들어갔다. IT의 극적인 동점골로 스코어는 2대2. 본인들의 눈 바로 앞에 토너먼트 티켓을 두고 있는 IT였다. 일찌감치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해놓은 오스트리아는 룩셈부르크라는 이웃 국가의 토너먼트 진출 여부를 심판하는 심판자의 역할로 오늘 경기를 임했다. 반면 오늘 경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던 룩셈부르크는 여유 부리던 토끼에게 크게 한 방 먹여주었다. 막심 차노의 자로잰 듯한 스루 패스는 이반드로 산체스에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었고 산체스가 골로 화답하며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선제 득점을 뽑아냈다. 아직까지는 1위 자리를 확정짓지 못한 오스트리아. 라이베리아가 자신의 등 뒤에 바짝 쫓아오고 있음을 알아챈 오스트리아는 심판자의 여유는 잠시 쓰레기통으로 모셔놓고 진중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기 시작했다. 콜라드 라이머의 득점으로 룩셈부르크에게 비수를 꽂아버리면서 말이다. 오스트리아의 맹공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룩셈부르크의 영토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만한 포격을 퍼부었다. 알라바의 고통스러운 크로스에 이은 아르나우토비치의 강력한 헤더. 후반전 막판에 터뜨린 아르나우토비치의 득점으로 바에이루를 비롯한 룩셈부르크 선수들은 잔디 위에 엎어져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조지 웨아를 비롯하여 라이베리아 선수들은 중원 집중적인 전술을 자신들의 전술로 녹여내며 오스트리아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반면 카타르 선수들은 가치가 떨어져버린 황금색 돌덩이를 들고 여전히 기나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알모에즈 알리라는 황금색 돌덩이는 카타르라는 팀 내에서 유일하게 길라잡이 역할을 해줬지만 말이다. 카타르의 도깨비 같은 선제 득점은 라이베리아 선수들에게 당황이라는 감정을 떠오르게 해주었다. 그러나 라이베리아에는 대통령으로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영웅적 존재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조지 웨아. 세이디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시킨 것에 이어 조지 웨아는 발빠르게 다음 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양팀의 1대1 스코어가 후반 12분까지 지속되던 상황. 티모시 웨아의 낮은 크로스를 조지 웨아가 툭 받아냄으로써 카타르에게 승점을 얻어갈 생각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어냈다. 황금의 도시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두 팀이었지만 티모시 웨아와 조지 웨아의 정신력은 그 한계마저 넘어섰다. 전반 44분 다시 한번 티모시 웨아로부터 크로스를 건네받은 조지 웨아가 골문 상단을 겨냥하여 강하게 슈팅을 날림으로써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다. 조별리그 테이블에서 가장 우뚝 서 있는 모로코와 3, 4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신이가오를 당당히 보여줬던 그리스의 대결. 승리라는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라탄 그리스가 모로코를 상대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다. 사마라스의 드리블에 이은 컷백이 사마리스에게 연결되면서 제우스의 번개가 모로코를 향해 강하게 내리친 것이다. 조별리그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로코는 패배라는 그림자에 빠지면 안 되는 상황. 모로코의 아이돌 아미나리시, 상대의 아크서클 부근에서 강력한 슈팅을 선보였지만 골키퍼와 골대의 이중방어막에 튕겨져 나왔고 달려들던 마즈라위가 헤더로 우겨나오면서 간신히 무승부를 거둔 모로코였다. 올림푸스의 가오는
최대 2번까지만 효과를 발휘하고 만 것이다. 그리스의 무승부 소식에 버뮤다와 요르단의 마음속에는 상대에게 반드시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가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생겨났을 것이다. 먼저 자신들의 의지를 현실로 표현해낸 팀은 요르단이 아닌 버뮤다였다. 랜디 호튼이 아자니버촐의 동선을 예상하고 찔러준 번뜩이는 스루패스. 결국엔 니키엘스가 멀리서부터 뛰어들어오면서 버촐이 패스를 득점으로 전환시켜냈다. 후반전에는 요르단의 반격이 매섭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알트메리가 올려준 왼발 코너킥을 아흐메드 야신이 머리를 간신히 갖다 대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낸 것이다. 버뮤다의 세트피스 수비는 안일함만을 보여주며 아흐메드 야신을 완전히 놓쳐버렸고 안일함은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되었다. 요르단의 기세는 동점골 이후 상대의 기선을 바로잡는 데 성공하였다. 그저 공을 소유한 공격수들만을 방어하던 버뮤다 수비진들은 결국 변수가 발생됐을 때의 조건에서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며 바흐비르에게 치명적인 역전골까지 내주고 말았다. 승점 4점으로 무자비한 포탄들을 방패로 간신히 막아내고 있는 몰타기 사단. 하지만 우루과이의 스리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방비했다. 포를란이라는 훌륭한 키커를 보유하고 있는 우루과이의 코너킥. 우루과이의 3백 중 막내로서 묵묵히 역할을 해내던 히메네즈가 포를란의 코너킥을 머리로 받아내며 선제 득점을 올렸다. 몰타기 사단의 방패와 갑옷은 너덜너덜해진 상태. 약해진 상대를 물어뜯기 좋아하는 우루과이 선수들은 몰타 선수들이 방심한 틈을 타 늑대처럼 2번째 득점까지 성공시켰다. 힘껏 무거운 몸을 날려봤던 몰타의 카멘줄리 골키퍼였지만 수아레즈의 슈팅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늑대처럼 한 걸음씩 상대방 진영으로 전진하던 우루과이 선수들. 후반 20분경 집요한 공격 시도 끝에 마침내 우루과이라는 늑대의 심장부를 찌르는데 성공한 몰타 기사단이었다. 승점 1점이라도 따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던 몰타 관중들. 희망 고문 같은 만회골이 오히려 그들의 기대감에 바늘 같은 아픔을 주고야 말았다. 결국은 몰타의 만회골을 무색하게 만드는 카바니의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다잡은 2위 자리를 놓쳐버린 몰타. 제발 다음 시간대에 펼쳐질 쿠바와 가나 경기에서 쿠바가 가나를 상대로 이기기만을 기도하며 우루과이에게 3대1로 승점을 내주고야 만 것이다. 가나에게 있어 쿠바전에서의 승리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되어버린 상황. 하지만 자신들이 캐스팅보트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요긴하게 써먹을 쿠바 선수들이었다. 승리에 대한 갈증에 목이 매던 쿠바 선수들이 조금 더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해서였을까? 아니면 중요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긴장을 더 많이 한 가나 선수들의 움직임 때문이었을까? 고장난 로봇처럼 삐걱거리는 가나 선수들. 자신의 이름처럼 가나의 옵사이드 트랩을 교묘하게 피하며 선제 득점을 사냥했던 알렉스 헌터가 이번에는 마이켈 창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었다. 몰타와의 승점 차이를 벌릴 수 있었지만 스스로 밥상을 걷어찬 가나 선수들이었다. 전쟁을 막았다는 전설을 보유한 디디에 드록바. 아프리카에서 유일신으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바레인전을 잡아내어 5연승을 달려야만 했다. 바레인은 득실차로 겨우겨우 2위 자리에 위치한 상태였기에 코트디부아르에게 다득점 많은 주지 않기로 발악하였다. 하지만 제르비뉴의 날카로운 크로스는 강한 자력이 드록바의 몸에서 발휘된 것처럼 드록바 몸에 그대로 딱 달라붙어버렸고 드록시는 바레인에게 헛된 희망을 갖지 말라는 일가를 보여주었다. 바레인은 악착같이 수비를 해내며 더 이상의 실점을 내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도 막은 적 있던 드록바가 전쟁 같은 바레인의 수비도 뚫어내면서 아프리카를 넘어 아라비아 반도에도 자신의 위엄을 설파하였다. 추락하는 데에는 날개가 없다고 했던가. 무기력한 정신력으로 나락행 열차를 타고 있는 알바니아가 팔라우를 만났다. 바레인과 승점이 동률인 상태에서 득실차에 밀려 3위 자리에 위치한 팔라우. 비록 추락을 거듭했던 알바니아였지만 쌍두독수리의 날개는 추락에 대한 내성이 충분했었다. 매번 잠잠했던 아르만도 브로야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승골을 넣으며 알바니아의 추락을 막아냈다.
튀르키예를 제외한 나머지 4팀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 일찌감치 팔짱을 끼며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 전사들이었다. 튀르키예가 부리는 여유로운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것일까. 이제는 이란에게도 밀려 조별리그 꼴찌로 떨어진 모리타니가 튀르키예의 방어막을 무너뜨리며 선제 득점을 터뜨려냈다. 모리타니의 라인 브레이킹에 한 방 얻어맞은 튀르키예. 하지만 마마두 포파나의 어이없는 패스미스를 벨레졸루가 미리 예상하여 커트해냈고 그대로 아르다 투란의 정확한 중거리포로 이어지고 말았다. 팔짱을 서서히 풀어제낀 오스만 투르크의 날카로운 창은 모리타니의 숨통을 서서히 졸라가고 있었다. 창의적인 공격 루트를 만들려 할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중원에서 수싸움을 붙여야 할 때는 중앙 미드필더로, 그리고 공격에 대한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할 때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감독이 원하는 대로 역할을 해내던 아르다 투란이 후반 5분 만에 역전골을 성공시키며 원성이어로의 반란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아르다 투란이 위치하던 모리타니의 오른쪽 수비라인은 일마즈와 쉬크르를 막기 위해 수비 공간을 내주고 말았고, 아르다 투란이 뒤쪽에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마침내 해트트릭까지 완성시키고야 만 것이다. 투란의 활약에 힘입어 2골 차로 모리타니를 따돌린 튀르키예. 물론 모리타니에게도 튀르키예에게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 튀르키예 선수들이 공격 쪽에 치중한 나머지 계속해서 상대에게 뒷공간을 내주고야 만 것이다. 파페 임누바가 만회 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레치베르 골키퍼의 선방쇼에 끝내 무너져버린 모리타니였다. 4차전에서 난적이었던 모리타니를 잡아낸 페르시아의 후예들. 이제는 중앙아시아로 넘어가 카자흐스탄을 잡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다. 카자흐스탄을 잡아낸다면 마침내 2위 자리를 뺏어올 수 있던 이란. 하지만 운으로만 2위 자리를 차지한 카자흐스탄이 아니기에 이란 선수들도 실점이라는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공격적인 기조는 후반전에도 유지되었다. 카자흐스탄 진영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페널티 박스로 공을 침투시킨 페르시아의 전사들. 이란 캡틴 알리다이가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튕겨져 나온 세컨볼을 밀어넣으며 천금 같은 동점골을 이루어냈다. 무리한 공격 전술로 조별리그 전반기를 허무하게 날려버린 듯했던 이란의 축구. 그러나 그들의 뚝심 있는 기조는 조별리그 6경기 중에 5번째에 들어서야 빛을 내기 시작했다. 후반 42분, 세르다르 아즈문이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며 공격 축구만 주구장창 펼쳐왔던 페르시아의 자존심을 치켜세웠다. 4차전에서 르완다와의 무승부를 통해 이제는 예전 벨기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과연 백야 에스토니아가 펼치는 우울한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특히 일부 팬들만이 가지고 있던 벨기에에 대한 불신은 경기가 시작된 지 단 2분 만에 말끔히 해소가 되었다. 슈퍼크랙 에당 아자르가 또다시 벨기에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준 것이다. 전반 12분, 에스토니아의 백야 축구는 또다시 벨기에를 상대로 해방을 놓기 시작했다. 발레리 카르핀의 스루 패스를 라우노 사피넨이 받아줄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다가 뒤쪽으로 흘려주었고, 뒤에 있던 에릭 소르가가 득점을 만들어냈다. 에스토니아에게 실점한 뒤로 정신을 못 차리던 벨기에 선수들.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전반전을 보내버린 상태에서 후반 8분경에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을 맞이했다. 데브라이너의 코너킥이 클리어링되었지만 토르 강화자르가 다시 한번 왼쪽 사이드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루카쿠가 받아내면서 에스토니아를 와플처럼 눌러버렸다. 벨기에라는 강호와의 무승부를 통해 빅스텝의 성장을 이뤄낸 르완다. 5차전 상대인 자메이카를 넘어 또 한 번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전반 10분 만에 르완다 선수들의 머릿속에 그려놨던 승리의 시나리오가 번개처럼 잿가루로 변해버렸다. 번개처럼 다리를 휘저으며 패스를 받아낸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의 달리는 모습으로 추측컨대 오늘 경기에서 분명히 르완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줄 것처럼 보였다. 전반 40분경 우사인 볼트가 다시 한번 르완다의 골문을 열어제끼면서 자메이카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냈다. 벨기에와의 혈투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
인플레이 중 가장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전반전 인저리 타임. 자메이카의 넘버 9 미카엘 안토니오가 바비리드의 공중 패스를 받아 르완다를 넘어설 수 있는 추가 득점을 뽑아내면서 르완다 선수들에게 내게란 무엇인가를 설파하였다. 그동안 극복해내지 못하던 득점 가뭄을 단 하나의 경기에서 몰아쳐버린 북아일랜드. 베스트의 의존증이 정말로 완전히 극복된 것일까? 한번 치료된 것처럼 보였던 북아일랜드의 고질적인 약점은 오늘 경기에서도 베스트에게 의존함으로써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베스트의 활약으로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북아일랜드. 베스트가 없었다면 토너먼트 진출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6개의 실점을 내준 뒤로 정신을 못 차리던 팔레스타인 선수들. 코스타리카에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조별리그를 한 경기씩 나아가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알레한드로 모레라. 모레라가 점점 득점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은 코스타리카 선수들에게 안심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크나킨 메리트였다. 모레라에게 실점을 내주고 말아버린 팔레스타인에게는 유일하게 토너먼트를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인 자신들의 승리라는 목표 아래 모든 선수들이 피를 토하며 경기에 임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의 과감한 태클을 유도하며 페널티킥이라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어냈다. 5대2 다바는 나바스 골키퍼와의 수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며 양팀의 균형을 이루는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승점 1점이 아쉬운 코스타리카는 자신들의 고삐를 바짝 끌어당기며 팔레스타인을 더욱더 압박하였다. 두아르테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코스타리카 선수들은 라인을 끌어올리며 좀 더 공격적인 전술을 펼쳤다. PK 실점 이후 곧바로 터져나온 모레라의 득점은 코스타리카의 토너먼트 진출에 도장을 쾅하고 찍어주었다. 실리주의를 넘어 이제는 매서운 공격 본능으로 토너먼트 진출, 아니 토너먼트의 높은 단계까지 노려보는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에게 남아있는 토너먼트 티켓은 단 한 장. 크로아티아의 취사 선택에 따라 기니비사우의 운명이 달려있었다. 낭떠러지 끝에서 휘청거리던 기니비사우의 투지는 대단했지만 단 한 방의 역습으로 와르르 무너져버렸다. 85분 동안 공들였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기니비사우를 장례식장에 입관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혼에다가 연까지 치러주었다. 경기 내내 기니비사에게 밀렸던 크로아티아는 경기 막판 슈케르의 멀티득점에 힘입어 기분 좋은 5연승과 함께 기니비사우에게 화끈한 예절 교육을 시켜주었다. 기니비사우를 잡아내며 힌두교의 강력함을 보여줬던 과거와는 다르게 3연패 속에서 어느덧 믿음까지 줄어들고 있는 인도. 하지만 탈락이라는 가시밭을 발 아래 두고 당시의 승리만으로 간신히 겨우겨우 동아줄에 매달려 있었다. 예루살렘의 신도들은 그들의 동아줄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았다. 전반 12분에 터진 디아사바의 선제골에 이어 이스라엘의 날쌘돌이인 마노르 솔로몬이 시바신의 가오를 끊어내버렸다. 인도의 옵사이드 라인을 날렵하게 뚫어내면서 싱산 득골 키퍼가 막고 있는 골망을 가르는 슈팅. 마치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빛과 같았다. 아프리카 최고의 수비수인 쿨리발리가 버텨주고 있다는 점이 검은 돌풍이 몰아치고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조지아를 상대로 다시 한번 무실점 경기를 다짐하던 세네갈이었다. 돌풍의 바람은 오버래핑을 올라온 와게로부터 시작했다. 조지아보다 피지컬적으로 우위에 있는 세네갈. 무사 와게가 올려준 크로스는 상대방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듬직하게 버텨주던 미안이 잘 받아쳐내며 득점으로 마무리되었다. 조지아의 빠른 패스 플레이는 세네갈의 탄탄한 수비벽을 뚫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또다시 오른쪽 사이드에 높이 올라온 와게에게 공이 연결되면서 이번엔 공중이 아닌 땅볼 크로스로 조지아의 심장부를 꿰뚫어버렸다. 에라지 디우프의 득점. 승점 3점 차로 아제르바이잔에게 바짝 쫓기던 조지아는 후반전 무리한 라인 컨트롤로 검은 돌풍에게 직격탄을 맞아버렸다. 마네의 잘라먹은 헤더는 아쉽게 조지아의 골대를 강타하였지만 뒤쪽에서 들어오던 디우프에게 순살당하며 3골 차로 양팀의 스코어가 확정되었다.
아직까지는 조지아의 뒤를 바짝 쫓으며 토너먼트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나가는 아제르바이잔. 승점 자판기인 파푸아뉴기니를 상대로 승점을 딸 수 있을 것인가? 이미 토너먼트에 대한 미련을 버린 파푸아뉴기니를 상대로 승리뿐만 아니라 다득점 경기를 가져오길 희망하던 아제르바이잔. 전반 4분 만에 터진 바다쇼프의 선제 득점으로 그들이 오늘 경기에서 품고 나온 플랜의 첫 번째 단추가 아주 쉽게 맞아 들어갔다. 카니발리즘에 대한 후유증인 것일까? 파푸아뉴기니의 수비력은 이미 게임을 포기한 것처럼 막무가내의 엉망진창인 수비를 보여주었다. 나자로프가 터뜨린 두 번째 득점을 필두로 이젠 승리뿐만 아니라 다득점 경기를 노리는 아제르바이잔. 검은 돌풍에게 직격탄을 맞아 옷가지가 찢겨져 버린 조지아.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검은 속내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조지아의 이유. 전반 40분경 파푸아뉴기니라는 친절한 디저트를 깔끔히 처리해낸 아제르바이잔이었다. 4차전에서 5번의 세레머니를 펼치며 토너먼트 진출이 사실상 확정되어 오만하게 오만을 기다리는 콩고 민주공화국. 승승장구하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만이라는 작은 죄악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나 보다. 조그마한 죄악이더라도 신의 천벌은 피할 수 없는 법. 알가사니가 콩고에게 기습적인 어퍼컷을 유효시키며 탈락팀의 서름을 한껏 풀어냈다.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해놓은 콩고 민주공화국이었지만 연승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차마 참아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실점 이후 곧바로 동점골을 성공시켜낸 요한의 윗사. 하지만 그들의 연승은 상대팀이었던 오만이 아닌 자신들 마음속에 있는 오만에게 끊어지고 말았다. 사실상 벨라루스의 본체는 흘렙이라 봐도 무방하다. 흘렙의 고전분투 속에서 승점을 잘 쌓아나가던 벨라루스가 지브롤터를 만나게 되었다. 물론 오늘 경기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미 2위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은 벨라루스. 그동안 흘렙에게 집중되어 있던 득점 분포가 일리아 슈크린에게 어느 정도 분배가 되면서 벨라루스의 선제 득점이 터져나왔다. 좌절감과 모멸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지브롤터. 그들의 한숨 소리는 벨라루스의 본체인 흘렙의 세기골이 터져나오면서 경기장 위에 크나큰 싱크홀을 만들어냈다. 알렉산드르 흘렙은 이번 대회 자신의 6번째 득점을 뽑아냄으로써 자신이 벨라루스라는 팀의 핵심이자 본체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브라이얼 라우드럽의 결승골로 4연승의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바이킹 전사들. 하지만 생각보다 무딘 도끼날이 그들의 고민거리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승점이 절실하던 방글라데시는 바이킹 전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판단한 브라이얼 라우드럽에게 집중 마크맨을 2명이나 붙여놓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는 것. 이번엔 두 번째 라우드럽인 미카엘 라우드럽이 상대에게 도끼 자국을 새겨주었다. 현재까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최악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팀을 한 팀 뽑자면 현재의 튀니지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결과와 과정이 좋지 않은 튀니지였다. 이러한 튀니지를 상대로 승점을 반드시 얻어내야 했던 엔티가바브다. 예상치 못한 도미닉 사무엘의 활약으로 일찌감치 선제 득점을 뽑아내면서 오늘 경기가 심상치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짐작하게끔 만들었다. 도미닉 사무엘은 전반전에만 멀티득점을 터뜨려내면서 분위기가 홍해의 수심보다 더 깊게 침체되어 버린 튀니지에게 침몰이라는 단어를 연상되게끔 한껏 휘둘렀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깊은 고민을 지속하던 튀니지 선수들. 가만히 고민만 하고 있던 튀니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알람콜을 때려버린 엔티가바브다였다. 타블라의 오버래핑을 전혀 막아내지 못하며 결국엔 에미레스키에게까지 실점을 내주고 말아버린 튀니지 수비. 총체적 난국이던 튀니지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모든 것을 분골쇄신할 각오로 후반전을 임할 수밖에 없었다. 검은 유니폼의 튀니지 선수들은 자신들을 믿고 응원해주고 있는 튀니지 국민들에게 적어도 축구에 대한 재미만큼은 선사하자고 다짐했을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골만을 기록하고 있던 투즈가르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투지를 발휘함으로써 엔티가바브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었다. 튀니지의 막판 스퍼트를 잘 막아내며
드디어 조 2위에 올라선 엔티가다부다에겐 아직까지 고쳐야 할 문제점이 산더미처럼 많이 남아있었다. 불굴을 사자 카메룬이 당당히 연승행진을 거두면서 라이온킹의 위상을 되찾아온 지금, 그 누구도 오늘 경기에서 벌어질 이변을 예상할 수 없었다. 전반 10분 만에 아다미안의 득점이 터져나온 상황. 이때까지만 해도 카메룬 수비진들의 움직임이 그전보다 들떠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비록 아르메니아가 선제 득점을 넣었지만 카메룬의 기세가 여전했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평소보다 텐션이 한두 단계 올라가 있는 카메룬 선수들의 합은 뭔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아슬아슬해 보였다. 결국 후반 13분경 아르메니아의 코너킥 상황에서 바르세기안이 강하게 휘두른 슈팅이 리옴의 몸을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휘어들어가면서 엄습해오는 위기감은 현실이 되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얻으면 남은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토너먼트 직행 티켓을 따낼 수 있던 아르메니아. 후반 25분경 자책골을 유도했던 바르세기안이 사자의 억센 선발톱을 뽑아낸 채로 승리를 자축하는 우스꽝스러운 댄스 타임을 가졌다. 아르메니아가 카메룬을 꺾었다는 소식을 들은 쿠웨이트와 과테말라. 앞서 발생한 이변 소식에 양팀의 집중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이대로 토너먼트 티켓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쿠웨이트가 과테말라의 허술해진 수비벽을 헤집어내며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다. 아와이스를 제외한 쿠웨이트의 또 다른 득점자로 알무타가 이름을 올렸다. 쿠웨이트는 선제 득점의 기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며 과테말라에게 후반전을 완전히 내주고 말았다. 왼쪽에서 넓은 공간을 지배하던 오르도네즈는 과테말라가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미래답게 쏜살같이 상대 박스를 타격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이윽고 쿠웨이트의 경기 집중력은 바닥으로 내려쳐졌고 그 이후부터는 과테말라의 역습 시도가 계속되었다. 과테말라의 다니엘 리베라가 빠른 역습으로 경기 막판에 역전 득점을 터뜨려내며 양팀의 승부는 영양가 없이 과테말라에게 흡수되었다. 베나세르와 벤탈렙이 버티는 중원 라인에서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사막의 여우. 기세가 좋은 로마 전사들과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다. 여우스러우면서 아주 얄미운 알제리의 빠른 역습 전술은 결국 글래디에이터의 금빛과 봇을 잘 공략해냈다. 마레즈의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크리스티안 키그는 주먹으로 강하게 땅을 내리치며 아쉬움을 온몸으로 드러냈다. 바베이도스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쳐야 했던 루마니아. 하지만 그들의 속사정을 전혀 헤아릴 필요가 없던 알제리 선수들은 경기 막판 루마니아에게 강하게 비수를 꽂아버렸다. 다음 알제리를 만날 팀들은 벤탈렙의 중거리포에 반드시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 3연무에 이은 패배. 바베이도스는 마리아나의 구처럼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물론 고춧가루 부대인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 루마니아가 알제리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베이도스의 삼지창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조르단 브라운의 득점으로 무승부만은 피하자고 다짐했던 바베이도스 선수들. 그러나 포세이돈의 노여움 따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은 고춧가루 부대라는 자신들의 별명답게 바베이도스라는 커다란 해수에 빨간 방해 공작을 뿌려냈다. 와히드 파기르가 망친 바베이도스의 희망 고문은 결국 네 번째 무승부로 승화되었다. 의외로 엄청난 선전을 보이고 있는 파라과이. 산타크루즈를 비롯한 파라과이의 모든 선수들이 월드컵을 위하여 한몸이 된 것처럼 훌륭한 조직력을 선보이고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4차전을 끝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된 상황.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바엔 무승부가 낫다고 생각해서였을까. 파라과이는 몰도바를 상대로 đặc공 전술을 펼치며 노가웃되어 있는 몰도바에게 아낌없는 펀치를 날려주었다. 산타크루즈는 전반 30분 만에 멀티 득점을 뽑아내면서 이번 대회 자신의 6번째 축포를 쏘아올렸다. 워낙 많은 숫자의 공격진들이 박스 안쪽으로 타격하여 들어왔기에 몰도바 수비진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전반 말미에 미겔 알미론도 득점포를 가동시키며 파라과이라는 팀을 이번 대회의 다크호스로서 급부상시켰다.
주발인 왼발이 아닌 약발로 취급하던 오른발로 파슈첸코 골키퍼가 반응할 수도 없게 만든 엄청난 중거리포를 쏘아내며 자신의 폼이 절정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잠잠하게 흘러가던 후반전은 사나브리아가 득점의 공백을 간신히 메워주면서 4골 차의 스코어가 되었다. 산타크루즈는 골잡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나브리아의 골까지 도와줌으로써 파라과이라는 팀에서 크나큰 영향력을 보여주며 토너먼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몰도바를 꺾으며 토너먼트 진출에 대한 10분응선을 넘은 사우디아라비아. 푸른 사자 히에라리온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매의 눈이 모래바람처럼 매서웠다. 전반 6분경 승점이 한참 부족했던 히에라리온이 날아오르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날개를 물어뜯어내리며 잠시 동안은 자신들의 희미한 위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세트피스라는 기회가 도사리고 있었다. 공중볼에 대한 탈취는 실패하긴 하였지만 사이드라인에서 다시 한번 올려준 땅볼 패스가 푸른 사자의 염통을 정확히 찔러낸 것이다. 알도사리의 동점골을 기반으로 토너먼트 중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연습해봤던 사우디. 알오아이란의 강력한 중거리포 한 방으로 5경기 4승 1패라는 좋은 견적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필이면 다음 상대가 파라과이인 점만 빼고 말이다. 슬로베니아라는 설산에서 아쉽게 승리를 놓친 미국 선수들. 그러나 짐바브웨에게는 가벼운 신승을 노릴 수 있을 만해 보였다. 그러한 기대를 전반 초반부터 산산이 깨버리려는 미국 선수들. 티모시 챈들러가 찔러준 엄청난 스루 패스를 프레디 아두가 피지컬로 잘 비벼내며 가볍게 선제 득점을 성공시켰다. 슬로베니아가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짐바브웨에게는 크나큰 위기 상황이 찾아왔다. 빅가이들의 덩치를 막아내기 급급했던 짐바브웨. 결국엔 코너킥 상황에서 아두에게 다시 한번 실점하고야 말았다. 엉성 그 자체였던 짐바브웨의 세트피스 수비 전술이 피지컬이 좋은 미국 선수들에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으로 노려진 것이다. 2대0의 스코어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던 짐바브웨. 경기 마감 10분 전 아드미럴 무스케가 극적인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진 못했다. 2위 자리 경쟁자인 슬로베니아보다 득실차로 살짝 밀리던 짐바브웨에게는 만회골조차 소중했다. 미국과의 무승부로 2위 자리 굳히기에 들어간 슬로베니아. 청년 가장 자이드가 열심히 뛰어주고 있지만 파키스탄의 분위기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오늘 파키스탄을 잡아내기만 한다면 2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상황. 팀 마타브치가 슬로베니아에게 아주 귀중한 헤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파키스탄에게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조별리그 마지막 라운드 경기 상대가 하필이면 토너먼트 티켓 경쟁자인 짐바브웨였기에 더욱더 득점 하나하나가 소중했던 슬로베니아. 벤자민 셰슈코의 헤더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슬로베니아 선수들의 자신감은 만땅으로 충전되었다. 이제는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는 것만 남은 슬로베니아였다. 우즈베키스탄에게 간신히 승점 3점을 따낸 세르비아. 그러나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최악의 경기력으로 부르키나파소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도 모자라 푸에르토리코에게까지 2위 자리를 빼앗길 위기 상황에 맞닥뜨린 세르비아. 루이스 로블이 고공 점프를 보여주며 헤더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는 푸에르토리코에게 엄청난 순간으로 세르비아에게는 톱시드의 최대 굴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 세르비아를 잡고 푸에르토리코까지 넘어서며 이제는 1위 자리까지 넘보게 된 부르키나파소. 특히 라시나 트라오레의 활약이 두드러져 보였다. 푸에르토리코가 세르비아를 잡아냈다는 소식은 부르키나파소에겐 어정쩡한 소식으로 다가왔다. 세르비아와의 2파전에서 푸에르토리코까지 섞여버린 3파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부르키나파소의 승리로 다시 2파전으로 되돌아가긴 했지만 말이다. 말레이시아와의 무승부에 이어 몬테네그로와의 경기에서도 패배를 기록해버린 체코. 어디서부터 실타래가 엉킨 것일까? 가뭄의 단비 같은 득점을 그저 바라고만 있던 체코. 단조롭기 그지없는 크로스 패턴으로 간신히 선제 득점을 올린 체코 선수들은
이후에도 별다른 공격 시퀀스 없이 승점을 챙겨갔다. 몬테네그로에게 선두자리를 되찾아오려면 체코 선수들은 한 골 그 이상의 더 많은 득점을 터뜨려야만 했다. 종이장 차이로 체코를 넘어서게 된 몬테네그로.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선 말레이시아를 잡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먼저 경기를 치른 체코가 한 골 차의 스코어로 모잠비크를 잡아냈다는 소식을 들은 몬테네그로. 체코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써가며 득점을 뽑아내야만 했다. 그런 그들에게 가까운 프리킥 찬스는 작지만 소중한 기회로 다가왔다. 승리뿐만 아니라 다득점 스코어로 경기를 끝마치기 원했던 몬테네그로는 말레이시아의 무너진 체력적인 상태를 활용해가며 빠른 역습 전술을 가져갔다. 대회 초반 반짝반짝거리며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대회 후반으로 갈수록 팀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말레이시아. 상대방의 약점을 완전히 꿰뚫고 있던 몬테네그로의 코치진들은 더욱더 상대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양사이드에 위치한 윙백들을 공격 라인까지 전진시켜가며 말레이시아를 흔들어 놓은 몬테네그로. 결국 3골차의 대성공을 거둔다는 기대감에 한껏 흥분해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설레발 뒤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는 불문율. 말레이시아를 상대하게 될 체코가 얼마나 무딘 칼을 휘두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몬테네그로는 여기서 3골차의 스코어를 유지해야만 했다. 슬로우 스타터처럼 조별리그를 치르면서 서서히 조직력을 예열시키고 있는 아르헨티나. 물론 아직도 예열 중인 것 같아 보였다. 좀처럼 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던 아르헨티나. 마라도나가 올려준 크로스를 메시가 헤더로 연결시키면서 경기장의 관중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한 골 차의 승부로 또다시 알뜰히 승점을 챙겨가는 아르헨티나였다. 4차전 잠비아를 상대로 기적이 아닌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줬던 안도라. 이제는 떨어지고 있는 달덩이 싱가포르를 잡을 차례였다. 잠비아에게 모든 파워를 다 쏟아내서였을까? 안도라의 경기력은 예상과는 다르게 싱가포르에게 밀리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었다. 싱가포르의 공격수 가브리엘 각이 전반 5분 만에 안도라의 골망을 찢어내면서 4차전의 경기력에 의문을 품는 안도라 팬들이었다. 잠비아와의 득실차가 여유로웠던 안도라였지만 승점은 동률인 상황.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가 아르헨티나였기에 안도라에겐 패배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다. 프란체스카 부요가 핫산 써니 골키퍼 머리 쪽을 향한 더티 슈팅을 성공시키며 간신히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피지 쇼크를 극복해내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궤도에 안전하게 올라탄 보스니아. 노란벌들에게 쏘이지 않으려면 각오를 제대로 다져야 했다. 산술적으론 아직 다음 라운드 티켓을 주머니 속에 온전히 넣지 못한 보스니아. 스로인으로부터 이어진 공격 시퀀스를 크러니치가 엄청난 가마차기로 성공시켜내며 보스니아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보관하던 티켓을 안전히 지켜냈다. 실점 이후 코너킥 상황에서 콜라시나치의 헤더 득점까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베냉의 비행은 땅바닥으로 착륙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감각적으로 감겨 들어가는 피아니치의 코너킥을 꿀벌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보스니아는 베냉을 상대로 3번째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당당히 토너먼트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축구신의 가오가 크러니치에게 빙이 된 것일까? 또다시 엄청난 중거리포로 베냉의 날개를 찢어발긴 크러니치. 오늘 이 선수가 터뜨린 2개의 득점은 이번 대회 가장 아름다운 골 후보로 노미네이트되기 충분했다. 후반전이 돼서야 골을 찾아 헤매던 꿀벌들의 독침이 상대방 골문에 정확히 겨냥되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독침을 잃어버린 꿀벌들의 결말은 쓸쓸한 죽음. 그렇게 베냉 선수들은 희망을 잃은 채 경기를 마무리했다. 베냉전 승리로 사무라이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일본. 2차전에서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해준 피지에게 복수의 카타나를 벼르고 있었다. 일본의 미래는 조별리그 전반기만 해도 암담 그 자체였지만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낸 덕분에 토너먼트 진출의 희망을 눈앞에 둘 수 있었다. 이번 대회 일본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미토마의 크로스를 이토주냐가 마무리해내며 마침내 피지에게 복수를 성공한 일본이었다.
다시 한번 맞붙게 된 잉글랜드와 이집트. 2차전을 승리로 가져갔던 잉글랜드에게 이집트의 파라오가 분노를 몰아오며 승리를 다짐했다. 생각보다 경기력이 시원찮던 3사자 군단의 목덜미를 강하게 쥐어잡으며 파라오의 무덤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집트. 아흐메드 하산의 선제 득점은 그대로 결승골로 못 박히게 되며 양팀 간의 승점만큼은 동률이 되게 만들었다. 잉글랜드와 이집트라는 거대한 고래 싸움 사이에서 틈틈이 자신들의 축구를 보여주려 했던 솔로몬 제도와 네팔. 물론 그 누구도 오늘 경기에 관심을 보여주진 않았다. 이미 2차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유일한 승점을 나눠 가진 양팀. 필립망고의 터닝스루 패스를 오른쪽에서 공간을 잘 갖추고 들어간 네아알라파가 잘 받아주면서 양팀 간의 난타전이 시작되었다. 양팀 간의 전반전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준 솔로몬 제도가 가져갔다. 불과 5분 전 필립망고에게 도움을 받은 네아알라파가 이번에는 필립망고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스코어가 2골 차로 벌어졌다. 히말라야 산맥을 호령하던 네팔 선수들은 솔로몬 제도라는 섬나라 선수들에게 정복을 당해버린 것이다. 전반 42분 이프나냐치 아차라가 올려준 크로스를 필립망고가 망고처럼 달달하게 성공시키며 히말라야의 정상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아버렸다. 3대0의 스코어로 끌려가게 된 네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단기머니스의 오버래핑이 상대 진영을 녹여내면서 비스타의 만회골을 이끌어냈다. 여전히 솔로몬 제도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끌려가던 상황이지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터져나온 만회골은 적어도 에베레스트의 높은 자존심을 회복시키기엔 충분했을 것이다. 안잔 비스타는 오늘 경기에서도 멀티득점을 뽑아내며 세르파들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되며 솔로몬 제도의 3대2 승리. 득점이 많이 나온 경기였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진 않았다. 휘라소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버린 노르웨이. 북유럽의 자존심이 휘청거리던 가운데 기세를 타고 있는 필리핀이 노르웨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필리핀에게 강하게 압박을 걸어주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였을까. 무리한 전방 압박은 이내 노르웨이의 간격을 널찍하게 벌어지게 만들었고, 이러한 간격에 필리핀 선수들은 놀이터에 놀러온 어린아이 마냥 노르웨이의 공간 한복판에서 신명나게 놀았다. 이미 퀴라소전 패배로 자존심이 구겨진 노르웨이. 전반전 막바지에 엘링홀란이 왼발로 강하게 밀어차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이 노르웨이의 전부였다. 이로써 노르웨이와의 승점 차이를 2점 차로 좁힌 필리핀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노르웨이에게 승점 1점을 지켜낸 필리핀. 기껏 노르웨이를 잡아냈던 퀴라소에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으로 들려왔다. 반면 토고 입장에서는 노르웨이의 무승부가 매우 반가운 상황. 토고는 다른 경기장의 결과만을 의식해서였는지 본인들의 경기에서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퀴라소에게 행운의 제물로서 잡힐 위기에 처해버렸다. 승점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던 토고와 퀴라소. 코조라바의 로빙 패스를 안타깝게 놓쳤던 아데바요르였지만 케빈 덴키가 세컨볼을 잘 받아내면서 승점을 간신히 지켜냈다. 퀴라소는 노르웨이를 잡아낸 기적을 본인들 스스로 놓쳐버리며 여타 다른 탈락팀들처럼 비행기 짐을 싸기 시작해야 했다. 공중에서 나머지 세 팀의 난타전을 구경하던 나이지리아. 레바논과의 경기에서도 그들의 여유로움은 계속될 수 있을까? 일찌감치 탈락의 고배를 원샷해버린 레바논은 오아시스에 잠시 머무르던 슈퍼이글스에게 독을 풀어버렸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선제 실점을 내준 나이지리아 선수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레바논에게 한 차례 일격을 맞아버린 독수리들이 날개를 활짝 펴고 다시 회복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실점 이후 곧바로 시작된 나이지리아의 공격 시도는 그대로 은하코카노의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순식간에 균형이 맞춰진 것이다. 나이지리아의 투톱으로 발을 맞춰온 카노와 오시메는 레바논의 오아시스를 땅바닥이 보일 정도로 마셔버리며 승리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냈다. 멀티득점을 올린 카노가 오시멘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다음 공격 시퀀스에 대한 보답을 약속하였다. 그들의 약속은 과연 오늘 경기 안에 지켜질 것인가?
경기 막바지까지 공격을 시도하던 나이지리아였지만 좀처럼 열릴 생각을 하지 않는 레바논의 수비력. 결국 후반 인저리 타임에 마침내 두 선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슈퍼이글스는 다 마셔버린 레바논의 오아시스를 뒤로하고 하늘로 높이 날아가 버렸다. 양팀의 승점 차이는 5점 차이였지만 리히텐슈타인과 세인트루시아에겐 승점 6점짜리의 경기와도 같았다. 특히 패배 시 토너먼트 탈락을 확정짓는 리히텐슈타인에겐 더더욱 중요한 경기였다. 그렇기에 더더욱 상대를 몰아치던 리히텐슈타인. 리디오 메이어가 올려준 크로스를 살리노비치가 뒤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며 세인트루시아의 골문을 열어제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이유도 모른 채 상대에게 카운터를 맞아버린 세인트루시아. 실점 이후 얼을 타고 있던 바너 바클렛이 어처구니 없는 패스미스를 감하면서 리히텐슈타인에게 득점을 헌납해버리고 말았다. 야닉 브리크는 자신에게 찾아온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전반 8분 만에 2대0의 스코어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이대로 패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던 세인트루시아. 제인 몽루이스가 후반 30분경 만회골을 터뜨리며 득실차를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물론 6점짜리 경기는 상대에게 내줬지만 말이다. 경기력이 한창 물이 오른 태국 축구가 과연 아일랜드의 실리적인 축구에도 통할 것인가. 태국 팬들은 2위 자리라도 유지하기만을 바라며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보다 아일랜드의 공격을 잘 막아내던 태국. 비록 데미안 더크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칼럼 로빈슨의 헤더에 당하고 말았지만 그들이 펼칠 수 있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가능성을 시사해내었다. 그렇기에 태국 축구의 성장은 앞으로도 기대가 되었다. 1차전에서 아일랜드에게 승점을 따오면서 고산지대의 늠름함을 보여줬던 볼리비아지만 지금은 그 승점 1점이 전부인 상황. 태국을 따라잡기 바빴던 콩고 선수들에게 고산지대라는 무산소 쇠고랑을 채워주며 물귀신 작전을 펼쳤다. 전반 38분 마르틴스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볼리비아가 승리를 가져갔으며 그에 따라 콩고는 탈락이라는 무산소지대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조별리그 전경기 멀티득점. 현재까지 4경기 13골을 넣으면서 월드컵의 역사를 쓰고 있는 브리렘볼로가 다시 한번 페루를 상대로 축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축제 분위기에 한껏 흥을 올리던 스위스에게 선제 득점의 기회가 찾아왔다.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툭하고 내준 센스 플레이를 알렉산더 프라이가 2번의 도전 끝에 가옜의 골키퍼를 뚫어낸 것이다. 프라이의 선제 득점으로 공격의 활로를 찾아낸 스위스. 그들이 원하던 엠볼로의 득점은 후반 12분경 코너킥 상황에서 터져나왔다. 브리렘볼로를 개인마킹하던 레나토 타피아가 잠시 집중력을 잃은 사이 이번 대회 최고의 골잡이인 검은 알프스 엠볼로는 자신의 14번째 득점을 터뜨려내고야 말았다. 페루에게 패배를 당함으로써 조별리그 탈락이기에 당면해버린 타히티가 스위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기다리고 있었다. 페루가 스위스에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북한만 잡아낸다면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타히티. 북한의 박명선이 엄청난 하프 발리킥을 선보이며 타히티 선수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어버렸다. 이 득점을 통하여 스위스에게 당했던 4대0의 대패에 대한 트라우마를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박광용이라는 든든한 노장 선수는 센스있게 한광성에게 킬러 패스를 찔러주면서 막혀있던 팀의 사기를 단숨에 올려주었다. 북한의 2번째 득점에 말문이 막혀버린 타히티 선수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타히티는 끝까지 북한 수비수들을 물고 늘어졌다. 숨을 헐떡거리며 열심히 뛰던 테아오 누이 테아오가 조르지니오 루터에게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배달해주며 타히티에게도 희망을 배달해 주었다. 반드시 1점이라도 승점을 따냈어야 했던 타히티. 후반전에 무너져버린 북한의 핵시설을 날카롭게 찔러내며 마율루의 천금 같은 동점골이 터졌다. 간신히 승점을 얻어낸 타히티의 다음 상대는 안타깝게도 스위스였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조별리그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스웨덴.
반면 그 황제 옆에서 반란을 노리고 있는 수리남이 스웨덴의 뒷덜미를 노려보고 있었다. 스웨덴의 뒷덜미만 노려보고 있어서였을까? 수리남의 정비되지 않던 수비 조직은 헨릭 나르손에게 실수라는 틈을 보여주며 실점을 갖다 바치고야 말았다. 상대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들의 막혀있던 혀를 뚫어낸 스웨덴. 중원에서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하던 요한 엘만더가 수리남의 카르텔 결속을 뚫어내면서 스코어를 2점 차로 벌려놓았다. 수리남의 반란을 아주 쉽게 제압해버린 바이킹의 도끼. 후반 38분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상대의 라인을 무너뜨리며 융베리에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었고 프레디 융베리가 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수리남은 이리자리를 넘볼 수 있는 마음 자체를 파괴당해버렸다. 반란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끔 스웨덴의 예절 교육은 훨씬 더 혹독하고 악독했다. 다시 한번 이브라히모비치의 킬패스가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쿨루셉스키에게 연결되면서 수리남이라는 커다란 나무에 바이킹의 도끼 자국이 무려 4개나 선명하게 찍혀버렸다. 스웨덴과 수리남의 경기에서 수리남이 대패를 당한 덕분에 아직까지도 토너먼트 티켓을 가슴속에 품고 있던 마다가스카르였다. 그들의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마다가스카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레니 비타의 헤더가 하우진테 골키퍼의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만 해도 말이다. 이대로 승점 3점을 챙기기만을 바랬던 마다가스카르. 하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의 강함이 실력의 척도가 되는 법. 마다가스카르의 수비는 수알람망에게 허덕거리며 녹아내려버렸고 그렇게 그들의 약한 수비력은 그들 스스로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며 탈락이라는 지하로 떨어뜨렸다. 보니에게 결승 득점으로 경쟁 상대였던 핀란드를 물리친 폴란드. 반면 바닥에 크나큰 구멍이 생겨버린 소말리아는 구명조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말리아가 상대하기엔 생각보다 훨씬 더 커다란 함선인 폴란드. 조그마한 소말리아 해적선이 폴란드 함선의 침투를 성공시키면서 선제 득점이라는 돛을 올려냈다. 시아드 하지가 우아하게 몸을 날리며 기습적인 슈팅을 가져갔다. 소말리아에게 기습을 당한 폴란드는 자신들의 명성에 걸맞은 반격을 보여주며 매서운 공격 시퀀스로 동점골을 바로 만들어냈다. 레반도프스키의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슈팅이 소말리아의 골망을 흔들어 놓으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동점골이 터져 나온 뒤 불과 10분도 안 된 시간, 밀리크와 눈이 맞은 레반도프스키는 곧바로 상대 라인 뒤쪽으로 냈다 뛰어들어갔고 폴란드의 화려한 투톱 연계가 역전 득점까지 뽑아냈다. 이미 소말리아 선수들에겐 의욕이 많이 떨어져 버린 상황. 후반전엔 폴란드의 일방적인 반코트 경기가 계속되었고 소말리아는 반격할 의지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레반도프스키에게 수비가 집중되던 사이 슈팅각을 재던 지엘린스키가 폴란드의 완승에 쾅하고 도장을 찍어버렸다. 소말리아를 물리친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다음 보스인 핀란드를 뚫기 위해 중간 보스 레이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 물론 핀란드라는 북유럽의 서리거인들은 요크를 포함한 트리니다드 토바고 선수들에게 조금의 여지를 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오른쪽에서 넘어온 간결한 크로스를 최전방 공격수인 티모 푸키가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내면서 가볍게 한 골을 올린 핀란드. 화려한 공중제비 세레모니로 기선을 제압하며 더욱더 상대를 압박하였다. 오른쪽을 지배하던 에레멘코가 이번에는 포얀팔로에게 킬패스를 지급함으로써 오늘 경기의 2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였다. 요엘 포얀팔로는 침착하게 히즐롭 골키퍼의 겨드랑이 사이를 저격하면서 가볍게 팀의 2번째 득점을 터뜨려냈다. 다시 한번 상대에게 오픈 찬스를 내줘버린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번에도 에레멘코가 상대의 넓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3번째 어시스트를 만들어냈다. 오늘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에 어울리는 선수는 멀티 득점을 올린 포얀팔로보다 로만 에레멘코가 더욱더 어울렸다. 전반전에만 3골을 실점하며 토너먼트에 대한 기회를 스스로 뱉어버린 트리니다드 토바고.
3골 차라는 스코어를 따라잡기 위하여 네비 가르시아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핀란드 선수들보다 한 발자국씩 더 뛰어주었다. 자신들의 체력을 갈아넣으며 온 피치 위를 뛰어다니던 와중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히어로 드와이크 요크가 중간 보스 핀란드를 깨기 직전까지 만들었지만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셰우첸코라는 존재감이 너무 커서였는지 우크라이나에서 숨은 보석 같은 무드릭이 드디어 머리를 내밀고 자신을 드러냈다. 사전 전승을 일궈낸 우크라이나는 징기스칸의 우직함을 상대로 조금은 유연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다. 뉴질랜드를 따라잡기 위해 갈 길이 바빴던 몽골. 그들의 성급한 성격은 이내 라인 컨트롤 실패라는 실수로 이어지게 되며 셰우첸코에게 득점을 헌납해버렸다.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에게 공격을 시도할 만한 기회조차 주지 않은 우크라이나. 안드레이 셰우첸코는 이번 대회 자신의 8번째 득점을 터뜨려내면서 그리렌볼로 못지않은 득점력을 뽐내보았다. 광활한 자신들의 필드를 우크라이나에게 정복당해버린 몽골 선수들. 지난 경기 멀티득점을 뽑아냈던 무드릭이 셰우첸코의 도움을 받아 오늘 경기에서도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다. 징기스칸의 기마병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실력 차이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섬나라 간의 대결. 오세아니아의 마오리족은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다시 한번 높이 싸움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몽골이 우크라이나에게 패하였다는 소식을 들어서였을까,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좀처럼 자신들의 원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카보베르데는 뉴질랜드의 기만에 맞서며 상대의 실수로 인해 나온 득점 찬스를 놓치지 않으며 승리를 챙겨가게 되었다. 아슬아슬하게 넘칠 듯 넘치지 않던 러시아산 홍차는 어느덧 4연승을 거두며 5연승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통가를 따라잡기 위해선 독이 든 홍차를 끝까지 삼켜서 소화시켜야 하는 온두라스. 하지만 정작 러시아에게 호로록 면치기를 당해버린 온두라스 선수들이었다. 자신이 봤을 때 최선의 선택지라고 판단한 패스기를 선택한 모스토보이. 아르톤 주바는 모스토보이의 선택에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주며 자신감을 채워주었다. 공격에 치중하던 온두라스의 라인은 너무나도 쉽게 러시아에게 공략당해버렸다. 골로빈이 보내준 택배 패스를 아름다운 트래핑과 화려한 드리블을 통하여 완벽한 솔로 득점을 뽑아낸 안드레이 아르샤빈. 러시아에는 아르샤빈이라는 비밀병기도 존재하였다. 두 번째 실점 이후 급격하게 집중력을 잃어버린 온두라스 선수들. 스로인으로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가벼운 공격은 골로빈의 대포알 같은 슈팅으로 마무리되면서 3골 차의 스코어로 벌어지게 되었다. 온두라스 입장에선 다음에 펼쳐질 경기에서 중국이 통가를 잡아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온두라스의 묵은 본 전술은 이내 또다시 붉은의 먹잇감으로 변질되어 4번째 실점까지 내주게 되었다. 골과는 거리가 멀던 로만조 군인이 팀의 4번째 득점을 성공시키며 쓰디쓴 홍차 맛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러시아전 패배로 완전히 동기부여를 상실해버린 중국. 누구를 토너먼트에 올릴지에 대한 결정권조차 온두라스의 패배로 인하여 가질 수 없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돌뿌리에 온두라스가 걸려 넘어졌다는 소식은 통가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경기력만큼은 나쁘지 않았던 중국. 동팡저우가 통가수 비수들에게 일침을 날려주며 13억 인민들의 자존감을 지켜세워주었다.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전경기 득점 성공이라는 어마무시한 대기록을 세운 동팡저우. 중국의 몇 안 되는 탑클래스 공격수는 다시 한번 득점을 터뜨려냈다. 통가의 발등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불똥이 떨어져 버린 것이다. 온두라스와의 격차를 벌리며 토너먼트라는 계약서에 이미 도장을 찍어버린 통가. 4골을 넣어도 5골을 실점하는 중국의 약한 수비를 잘 공략하여 패배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통가 코치진이었다. 결국엔 이케오파라의 패스를 받은 모에아키가 상대의 약해진 압박을 틈타 깔끔한 중거리 슈팅을 성공시켰다. 중국과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은 통가였지만 기세라는 탑을 무너뜨리기 싫었던 통가는
결국엔 타우파의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이 건재함을 전 세계에게 보여주었다. 2차전에서 마케도니아에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라울 히메네즈. 알렉산드르 군대의 방어막은 히메네즈를 집중 마크하는데 힘을 쏟아부었다. 마케도니아의 방어진은 생각보다 멕시코의 공격진들을 잘 막아주었고 단단한 수비를 뒷바탕으로 좋은 공격 찬스까지 가져갈 수 있었다. 트리치코프스키가 멕시코의 주장과의 몸싸움에서 몸을 잘 돌려가며 왼발 슈팅까지 성공시켰다. 전반전을 허송세월하며 흘려보낸 멕시코. 마케도니아 입장에선 멕시코를 잡기만 한다면 조 1위 자리까지 넘볼 수도 있기에 더욱더 매섭게 공격을 몰아쳤다. 마케도니아의 정신적 지주 고란 판데프가 다시 한번 멋있는 슈팅을 가져가며 잉카 문명에게 재앙이라는 악몽을 선사해 주었다. 물론 다득점 원칙에 따라 멕시코가 북마케도니아에게 따라잡힐 확률은 매우 낮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가장 먼저 알렉산드르의 방어진을 뚫어낸 선수는 2차전의 히어로 라울 히메네즈였다. 물꼬가 트여버린 멕시코의 공격. 한번 뚫은 바가 있던 상대방의 방패는 잉카 문명의 야만전사들에겐 그저 한 마리의 사냥감으로 변질되었다. 히메네즈의 멀티득점으로 동점 상황까지 이뤄낸 멕시코. 남은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공격 본능에 투철한 멕시코 선수들에겐 승부를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후반 인저리 타임. 이르빙 로사노의 패스를 이어받은 작은 콩 치차리토가 침착하게 역전 득점을 만들어내며 톱시드의 자존심을 지켜낸 멕시코였다. 앙골라가 원하는 결말은 단 하나. 인도네시아를 잡고 마케도니아와 승점이 같아지는 시나리오. 과연 앙골라의 바람대로 승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앙골라의 희망찬 출발은 전반 15분경 젤송 발라의 득점으로 산뜻하게 시작되었다. 운발라운졸라의 강력한 슈팅을 한 차례 막아냈던 아르디아사 골키퍼. 하지만 선방에 튕겨져 나온 세컨볼을 젤송 달라가 얼른 캐치해내며 상대방 골문을 열어제꼈다. 실점을 내줘버린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벌써 경기를 포기한 것일까? 줄피한 뒤의 치명적인 실수는 엘리어트 시몬가에게 공소유권을 넘겨줘버렸고 이로 인해 두 번째 실점을 하고 만 것이다. 아드리아사 골키퍼를 뚫어버린 은발라은졸라의 자신감. 그 자신감은 곧이어 멀티득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젤송 달라의 기가 막힌 침투 패스를 이어받은 은발라은졸라. 수비수 2명과의 경합에서 탄탄한 피지컬로 상대 수비수들을 뚫어내며 마침내 피니쉬 라인까지 넘겨버렸다. 경기를 포기한 줄만 알았던 인도네시아가 후반 인저리 타임 0패를 면하는 만회골을 성공시키며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성을 간신히 지켜냈다. 앙골라 입장에선 승점이 같아진 북마케도니아와의 득실차가 2점 차로 좁혀지는 아쉬운 실점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자고로 축구라는 스포츠는 단순히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팬들을 홀리는 장면도 만들어야 하는 법. 프랑스 선수들 마음속에는 그러한 의무감이 충만했던 것 같았다. 5차전에서 다시 한번 시리아를 상대하는 프랑스는 이미 진출해버린 자신들의 결과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만의 골축제를 개최하였다. 칸토나의 득점으로 시작된 아트사커의 전시회는 득실차라도 벌어지지 말자던 시리아 선수들의 다짐을 무에서 무로 만들어버렸다. 전반전에 한 골만 터져나온 것이 아쉬웠던 찰나. 티에리 앙리가 아크서클 부근에서 엄청난 중거리포를 쏘아내며 전시회의 흥을 돋구었다. 다음 예술작품을 창조해낼 선수는 누구일까? 킬리안 음바페가 상대의 무너진 라인 사이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잘 거두어내며 팝포스트를 향해 날카로운 슈팅을 터뜨렸다. 작품명은 시리아의 좌절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후반전에만 벌써 2골을 몰아친 프랑스 선수들의 뱃속엔 파리지앵의 예술혼이 아직도 꺼지지 않아서였을까. 이미 자신의 예술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는 에릭 칸토나가 시리아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며 오늘의 2번째 작품을 선보였다. 어느새 시리아 선수들은 관객이 되어버린 상황. 지네딘 지단이 앙리의 패스를 이어받아
오늘 경기의 5번째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브라힘 알마 골키퍼가 열심히 몸을 날려보았지만 지단의 슈팅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시리아 관중들도 이젠 프랑스 선수들의 화려한 전시회를 보기 위해 등을 등받이에 완전히 눕히며 마지막 예술작품을 관람했다. 마지막 코스 요리는 폴 포그바의 아름다운 가마차기. 오늘 전시회는 별 5개도 모자른 멋진 전시회였다. 마르케스 디마스의 해트트릭 이후 드디어 새로운 득점자를 내보낸 남아프리카 공화국. 캡틴 피에나르의 표정에는 결의가 가득해 보였다. 반면 시리아와 남아공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했던 그레나다는 전반전을 안정적이게 가져가면서 선제 득점이라는 1차적인 목표까지 이루어냈다. 제롬의 논스톱 슈팅 때만 해도 그레나다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였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티브 피에나르 역시 호락호락한 선수는 아니었다. 퀸턴 포춘이 올려준 크로스를 멋지게 점핑 헤더를 성공시키며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역전골까지 만들려 했던 남아공은 그레나다의 투지에 막히며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말이다.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고지를 불가리아 백작들에게 우아하게 정복당하며 한 차례 침체기가 찾아와 버린 칠레. 남은 2경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내놓을 시엔 자신들의 토너먼트 티켓이 날아갈 수도 있던 상황이기에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했던 칠레 선수들이었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리비아를 몰아친 안데스의 몬스터들은 살라스의 득점 본능을 일깨워가며 기분 좋은 선제 득점을 뽑아냈다. 라인을 살짝 내려가며 리비아의 방심을 유도한 칠레의 전술. 승리가 절실했던 리비아였기에 그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섰고 이러한 선택은 칠레의 전술에 완벽한 카운터로 맞아들어갔다. 살라스의 2번째 득점이 터져나온 이상 칠레는 더 이상 성급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경기를 가져간 칠레. 해트트릭이 꼽힌 살라스를 팀 전체가 도와줘가며 살라스 개인의 목표까지 이루어냈다. 무너질 뻔했던 안데스 산맥의 산사태는 한 경기 만에 해결되었다. 칠레에게 우아한 복수를 성공시키며 단숨에 칠레와의 승점차를 좁힌 불가리아. 이라크에게 기습 공격만 당하지 않으면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단 한 점의 승점을 얻지 못한 이라크를 상대로 백작들의 우아함은 서서히 이라크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데스포도프의 컷백을 논스톱으로 처리해낸 베르바토프. 베르바토프의 선제 득점으로 더욱더 경기의 주도권을 쥐게 된 불가리아는 이라크를 상대로 마무리 타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라크라는 팀을 너무나 얕봐서였을까? 잃을 것이 없었던 이라크는 불가리아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많은 공격수를 배치시켰고 결국엔 지단 이크발의 동점골까지 따내버린 것이다. 오늘 경기를 동점으로 끝낼 시엔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짓지 못하던 상황. 콧대가 한껏 높아진 이라크의 수비라인을 잘 파고들며 베르바토프와 데스포도프의 빠른 역습이 상대방의 숨통을 관통시켰다. 그리고 가까스로 기사회생에 성공한 불가리아였다. 톱시드 국가 중에서 가장 무난하게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은 네덜란드. 반면 축구 부도위기를 맞은 베네수엘라는 움직임에서부터 조급함이 묻어나왔다. 네덜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3팀 중에 일정이 가장 최악이던 베네수엘라. 최악의 일정답게 베네수엘라의 수비라인은 강력한 오렌지 군단에게 서서히 물들어져가고 말았다. 후반전에 들어서야 득점을 성공시킨 네덜란드의 반바스텐. 하지만 튤립 군단의 풍차놀이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나 보다. 검은 튤립 루드굴리트가 헐렁해진 베네수엘라의 압박을 파고들며 엄청난 득점을 터뜨렸다. 1차전에 이어 자신의 2번째 축포를 베네수엘라에게 터뜨린 굴리트. 희망이 사라져가던 베네수엘라에게 마지막 마무리 확인 사살을 거둔 네덜란드였다. 세컨볼의 황제 밤니스텔루이가 팀의 3번째 득점을 터뜨려내며 무너져가던 베네수엘라의 축구 정권에게 부도라는 체험을 겪게 해주었다. 냉철하고 강경했던 예전 얼음 빙벽은 어디로 갔을까? 감비아를 잡아내지 못하면 아이슬란드의 빙하들은 다 녹아 없어질 상황에 당면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예전의 냉혈함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아이슬란드 선수들. 스베이든 구주 용선의 센스 넘치는 한 패스가 구주문드 손에게 연결이 되며 감비아를 따라잡을 수 있게 만든 희망의 득점을 터뜨렸다. 하지만 자신들의 접시 위로 올라온 토너먼트라는 고기를 놓칠 수 없었던 감비아. 후반 44분경 경기가 이대로 끝나가려나 싶을 때쯤에 아산 시세이가 아이슬란드의 얇디 얇은 옵사이드 트랙을 무너뜨리며 마침내 자신들에게 찾아온 육즙 넘치는 고기를 씹고 물어뜯었다. 조별리그 내내 엄습했던 불안감이 마침내 터져버린 대한민국의 축구. 물론 다시 툭툭 털어내고 빠른 피드백으로 일어서면 그만이었다. 대한민국 호랑이를 잡기 위해 단단한 가죽 방패를 들고 나온 리투아니아였지만 상처를 입은 대한민국을 잡아내기엔 실력 차이가 상당하였다. 리투아니아의 좁은 수비라인 사이에서 요리조리 패스를 주고받던 박주영이 전반 30분경 기분 좋은 선제 득점을 터뜨렸다. 박주영의 활약에 자극을 받아서였을까. 대한민국 양박의 나머지인 박지성 역시 세계 수준급의 중거리포를 만들어내며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이루어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게 입은 상처가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을 때쯤 슈퍼소니 손흥민이 마지막 연골을 상처에 바르며 상처로부터 완전히 회복한 대한민국이었다. 반면 호랑이를 잡기 위해 역청까지 꺼내들고 온 리투아니아였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방패에 발톱 자국에 흉터만 남게 되며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야 말았다. 자신들보다 한 수위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을 한 골차의 극적인 승리로 잡아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투아니아에게 패배를 겪은 캐나다에게도 아직까지는 기회라는 것이 존재하였다. 호랑이를 잡아낸 힘이랄까. 경기 초반부터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춘 중앙아프리카가 캐나다를 상대로 일찌감치 선제 득점을 뽑아냈다. 캐나다의 주장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조나단 레코에게 스피드로 밀렸기에 캐나다의 멘탈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엔 루이스 마푸타의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캐나다의 단풍 잎은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승부수를 빠르게 배치한 캐나다. 상대방의 중앙 밀집적인 전술에 대하여 오히려 중앙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며 마침내 조나단 데이비드의 만회골을 성공시켰다. 생각보다 발이 느리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센터백 라인은 캐나다의 연계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후반 18분 자신들의 강점이던 빠른 발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역습을 올라온 캐나다. 나리에라의 크로스를 중앙으로 달려들어오던 사일라린이 헤더로 전환시키며 간신히 메이플 시럽을 놓치지 않은 캐나다 선수들이었다. 토너먼트 일정에 맞춰 벌써부터 숨고르기에 들어간 웨일즈. 엘살바도르에겐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의 희망은 전반 5분 만에 터져나온 웨일즈의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산산이 무너져버렸다. 멀리 올려준 라이언 긱스의 코너킥을 이안 러시가 박스 가까이로 붙여주면서 해리 윌슨의 논스톱 슈팅으로 이어졌고 이는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소탐대실 아랍에미레이트와 코모로가 펼치는 5차전 두 번째 경기는 이 한 단어만으로 과정과 결말을 모두 설명할 수 있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되어 버린 아랍에미레이트는 무탈이 공격을 이어나갔다. 첫 번째 공격 시도가 바로 득점으로 이어져 버린 상황. 엘살바도르가 웨일즈에게 패배하였다는 소식에 살짝 여유를 부려서였을까. 코모로의 수비라인은 마부카우트에게 아주 쉽게 뚫려버렸다. 전반 17분경 또다시 코모로는 아랍에미레이트에게 실점을 내주고야 말았다. 이번엔 마부카우트가 완전히 노마크 상태로 슈팅을 때렸고 이 장면을 통해 코모로의 약점이 훤히 드러나버렸다. 이미 멀티 득점을 올려낸 마부카우트는 다시 한번 득점을 터뜨리며 25분 만에 해트트릭을 성공시키는 기염을 토해냈다. 물론 코모로에게 있어 오늘 경기는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결과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겠지만 이러한 대패는 팀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게 뻔했다. 전반 36분경 아흐메드 카릴의 득점까지 터져나오면서
양팀의 스코어는 4골 차가 되어버렸다. 자신들의 체력을 아끼기 위해 조금은 설렁설렁한 마인드로 경기에 임했던 코모로 선수들. 조그마한 것을 탐하려다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어느새 질겜 모드로 코모로를 상대하기 시작하였다. 후반전에 겨우겨우 자이두 유수프의 만회골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린 그들의 사기는 쉽게 올라오지 못하였다. 유수프가 다시 한번 득점을 올리며 4대2의 스코어까지 따라잡았지만 더 이상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코모로를 기다려 있는 다음 상대가 엄청난 기세를 유지하고 있는 웨일즈였기 때문에 방심으로 발생한 오늘의 패배가 더욱더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던 코모로 선수들이었다. 아스프리아의 원맨쇼로 4연승을 이뤄낸 콜롬비아. 그러한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한 산마리노는 아스프리아만을 막기 위한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슬그머니 폼을 올리고 있던 인간계 최강의 공격수 라다멜 팔카오가 자신의 득점 본능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5차전에 와서야 자신의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킨 팔카오였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팔카오의 활약상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았다. 전반 38분경 후안 카레다도의 깜짝 중거리포가 터져나왔다. 원래도 공격수 출신이었던 카레다도는 어느새 중앙으로 자리를 잡으며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인 것이다.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린 팔카오의 몸놀림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센터백 시몬치니를 앞에 두고 센스 넘치는 터닝 동작으로 상대를 뚫어버리며 산마리노의 골문까지 뚫어버린 것이다. 아스프리아에게만 집중 마킹을 가져갔던 산마리노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전술에 크나큰 미스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폼을 최절정으로 끌어올린 라다멜 팔카오가 마지막 해트트릭에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는 데 성공하며 갈 길 바쁜 산마리노의 발목을 댕강 잘라버렸다. 4골 차의 스코어는 양팀의 실력차로 비롯된 것이었다. 토너먼트에 대한 마지막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5차전. 기니와 부탄에게도 5차전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서로의 공방전이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던 와중에 부탄에게 찾아온 코너킥 찬스. 기니의 수비수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토부가이의 스루 패스가 덴덥도르지에게 다이렉트로 이어졌고 이는 부탄에게 토너먼트에 대한 희망을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결승 득점으로 이어졌다.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은 마치 콜로세움에서 오랫동안 패한 적이 없던 전투사처럼 안정적이고 흥미로웠다. 가봉과 함께 승점 6점으로 토너먼트의 마지막 티켓을 경쟁하던 라트비아. 하지만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는 라트비아의 희망을 쓰레바지로 쓸어버리며 선제골까지 꽂아버렸다. 델피에로의 빠른 크로스를 로마 황제 또띠가 발을 살짝 갖다 대면서 이탈리아의 선제 득점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탈리아의 두 번째 득점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끈질김으로 이루어졌다. 코너킥에서 클리어링으로 빠져나간 세컨볼을 이탈리아가 끝까지 탈취해가며 또띠의 중거리포로 이어나갔고 슈팅 궤적이 예들린의 헤더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행운까지 가미되었다. 후반 40분 그동안 잠잠했던 델피에로가 자신의 마수거리 득점까지 터뜨리면서 비에리에게 의존하던 득점 루트가 다양한 선수들에게 분배되었다. 라트비아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가봉에게 반드시 승리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버렸다. 승점을 단 1점도 얻지 못한 바하마 선수들은 가봉전만큼은 승점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물론 라트비아와 끝까지 경쟁을 해야 하는 가봉에게도 물러날 수 없는 중요한 경기였다. 양팀에 물러설 수 없던 경기는 경기 시작 6분 만에 부펜자의 슈팅이 바하마의 골망을 가르면서 화끈하게 시작될 듯 보였다. 그러나 이 득점은 오늘 경기의 유일한 득점이자 가봉의 결승 득점으로 기록에 남아버렸다. 겨울에 내리는 차가운 서리를 맞아버린 슬로바키아.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낭떠러지 끝에서 타지키스탄을 상대해야만 했다. 말리에게 승점이 뒤지며 2위 자리에 머물고 있던 슬로바키아에겐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승리함은 물론이고 다득점까지 만들어내야만 했다. 전반 40분경 간신의 노력으로
블라디미르 베이스가 헤더를 터뜨려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는 승점 3점을 얻어가는 데에만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톱시드를 제외한 팀 중에서 유일하게 패배가 없는 말리. 슬로바키아를 1점 차로 따돌리며 조별리그 선두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다. 슬로바키아가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에 키프로스에겐 2위 자리 이상은 차지할 수 없던 상황. 소테리오의 우당탕탕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아무랄 것만 같던 키프로스 선수들의 표정은 그저 축구를 즐기자는 즐거움만이 가득해 보였다. 말리에게 과연 패배라는 아픔을 키프로스가 새겨줄 수 있을 것인가? 단 하나의 패배도 없었던 말리 선수들은 키프로스의 거센 공세에 매우 흔들리며 다시 한번 실점을 내주고야 말았다. 퍼스트 터치가 조금은 엉성했던 치오니스였지만 센스 넘치는 깔아차는 슈팅으로 말리의 경기력을 말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말리가 펼쳐온 무패 행진이 단순히 운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무사 마레가가 전반전 막바지가 되고 나서야 간신히 키프로스의 수비라인 뒤쪽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하였고 팀의 만회골을 만들어냈다. 만회골에 성공한 말리는 꼬여버린 자신들의 경기력을 회복하는데 안간힘을 썼다. 후반 10분경 오른쪽에서 공격을 풀어가던 말리 선수들은 중원으로 달려들어오던 이브 비수마에게 공을 넘겨주었고 비수마는 골포스트 상단을 바라보며 강력한 로켓 런처 한 방을 날려버렸다. 그로부터 약 15분 뒤 드디어 말리가 역전까지 성공시켰다. 마레가를 비롯한 말리의 공격진들만을 마킹하던 키프로스 수비수들은 순간적으로 중원에서의 중거리포를 대비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엔 아이다라의 슈팅을 전혀 막지 못하게 되었다. 기어코 무패 행진의 사슬을 지켜낸 말리 선수들. 흥에 취해 경기 페이스를 올려가던 말리는 후반 막바지에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슬로바키아가 넘보던 1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발이 빠른 제네포가 키프로스의 오른쪽 공간을 완벽히 지배하면서 슬로바키아와의 6차전을 기대하게끔 자신들의 전술적인 역량을 축구 팬들에게 널리 보여주었다.